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표류하던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지난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5년 넘게 착공조차 못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대상지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것.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중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4차례 도전 끝에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공공성, 공공환원 방안,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단지 시설의 이제 좀 구체적인 활용 방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골프장이 주된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장학금 기부와 지역 주민 고용 등 공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골프장을 전체 사업 면적의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기 표류 사업 해결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남은 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이 토지 수용에는 1년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관건은 이 사업에 4,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민간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땅 확보 뒤엔 민간 사업자가 5년 안에 준공하도록 창원시와 협약돼 있습니다.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 창원 웅동지구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기업 연수원과 숙박, 체험시설 등 비수익 사업까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행정당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비수익 사업 같이 수익 사업 시설도 같이 개발하게 할 거고요. 토지 수용을 받을 때 약속했던 것들도 꼭 지켜내도록 그렇게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민자 사업이 되도록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인 조선업계에도 안전하고 똑똑하게 친환경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로봇이 위험한 구조물을 누비고 조선소 전체 가동 상황과 바다 위 선박 상태까지 원격으로 한눈에 보는 통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전체 면적의 1.5배 490만 제곱미터인 조선소. 수천 톤의 구조물이 제작 중이거나 조립을 위해 대기 또는 이동됩니다. 중앙통제소에는 이 모든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블록별 공정이 자동 계산돼 최적의 작업 일정을 산출해 효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최적의 이동 경로도 제시돼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습니다. 스마트 야드의 구축 목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바다 위 선박도 원격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 안에서는 보지 못한 화물창과 엔진 상태 등을 육상통제소 전문 감시 인력이 모니터합니다. 선박 건조의 비중이 가장 큰 용접은 로봇이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좁아서 노동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 수십 미터 높이 위험한 장소를 로봇이 오르내리며 용접합니다. 까다로운 공면도 로봇이 실수 없이 용접합니다. 아직 사람을 대체하지 못한 도장 작업의 훈련에는 가상현실 VR이 도입돼 실제 페인트를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와 암모니아 운반선에는 최신 기술이 속속 적용돼 친환경 가치까지 가지게 했습니다. 기화 현상으로 공중에 날려버리던 가스를 재액화하거나 연료로 쓰는 기술을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제 가스 연료로부터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직접 사용을 하여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설비이고요. 조선업계 중에서는 세계 최초 시설입니다. 최신 기술이 모두 적용된 이 조선소에는 도크 하나에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진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최근 통영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업 활동이 느는 가을철이면 선박 사고도 함께 증가하는데 특히 규모가 작은 선박일수록 인명피해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비함정에서 해경이 바다 곳곳을 수색합니다.
1톤급 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에 나선 뒤 사라진 70대 어민을 찾는 겁니다. 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민의 가족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열흘 전인 지난 20일에도 3톤급 어선이 침몰하면서 60대 어민 1명이 구조됐지만 70대 선장은 실종됐습니다. 겨울 가는 길목에 날씨의 변화가 좀 급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낚시 성어기를 맞이해서 낚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통발 수거 작업을 하던 1톤급 어선이 전복되면서 60대 어민이 숨지는 등 최근 열흘 동안 경남에서는 선박 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선박 전복 사고는 모두 480척, 10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계절별로는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까지 전복 사고가 174척으로 전체 사고 3건 가운데 1건이 넘습니다. 특히 20톤 미만인 소형 선박 전복으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명피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경남의 조업용 낚시어선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70여 척. 2021년 1명이던 인명피해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출항 전 기상 예보를 확인해야 하고 출항 후에도 날씨가 악화되면 신속히 피항해야 합니다. 만선 만제 시에는 급손해를 자제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도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업 활동이 활발한 12월 중순까지 어선 안전 장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의령과 창녕 등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차량 운행하신다면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는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기온 하동이 7도, 함양이 4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창녕이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함안이 24도로 예년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6도, 합천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3도, 합천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의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고 토요일 오전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7원 분기점 부근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등이 경상을 입었고 사고 차량 수습 관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창원 1터널에서 산인 분기점까지 6km 일대가 지금까지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어제 경남에선 처음으로 창원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창원시 대산면 한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발생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경 10km 구역을 방역 지정으로 정해 주변 시군의 소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탄저병 피해를 본 단감과 사과 재배 농민에게 헥타르당 249만 원의 복구비를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집계 결과 현재 경남 14개 시군에서 단감과 사과 재배 면적의 32%인 3,100여 헥타르에서 탄저병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비는 9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탄저병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내년부터 정부의 노후 산단 재생 사업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인 파룡동 13,000여 제곱미터 땅에 지상 20층 규모의 민간 투자 복합 용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산업시설과 상업 업무, 주거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 개발 사업을 내년 5월쯤 착공해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어제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KT를 9대5로 꺾고 1승을 챙겼습니다. 정규리그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오른 NC는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5연승을 내달리며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NC는 오늘 수원에서 KT와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른 뒤 모레 창원 NC파크에서 3차전을 이어갑니다.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경우는 78%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지역 거점 개발 사업인 기업혁신파크 공모사업에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현재 면적 125만 제곱미터에서 170만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 정부에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업혁신파크 2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